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513명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량이 줄어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여기에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면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정부는 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확진자가 사흘째 7,000명이고요. 휴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거든요. 설 연휴를 기점으로 2만 명, 3만 명까지 예측을 많이들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이제 2배 이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맞았던 백신들이 그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건 막아주지만 돌파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지가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진자 수 규모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좀 빨리 경험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을 보면 이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나서 50~6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보통 한 2~3일에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났거든요. 더블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0% 접어들면서 지금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이제 2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 일주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확진자 수가 2배로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이 앞으로 좀 당분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2~3만 명이 아니라 사실 10만 명 정도 이상까지도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확진자가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일엔 조금 더 불안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주말에 원래 이제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이제 확진자 수 규모가 보통 이제 뭐 거의 30~40%에서 많게는 반 정도까지 줄었었는데 지금 뭐 그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훨씬 더 이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10만 같습니다. 명까지 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오미크론이 유행에 대응하는 방식들은 뭐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뭐 이런 뭐 좀 여기 뭐 방역 패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검사 역량을 가지고 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격리하고 조기 치료하고 이제 이런 3T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환자 학생들이 되었을 때에 기존의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방역 체계 전환을 예고하고 실제로 이제 1월 26일부터 이제 4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역 체계의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PCR 검사는 사실은 골드 스탠다드, 이제 거의 원하는 환자들은 거의 100% 찾아낼 수 있지만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된다라는 거는 이 신속 항원 검사는 이 PCR 검사에 비해서 배출되는 유전자 양이 5,000에서 10,000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정확성도 정확성이지만 이제 시기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한 2~3일 정도의 바이러스 배출도 많고 그때 이제 소리 없는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사실 그 검출률이 거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많은 뭐 이런저런 연구 결과들을 대입해 보면 아무리 이제 긍정적으로 잡아줘도 최소한 반 이상의 이제 환자들은 다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무증상자들에게 적용됐을 때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정부에서 그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고위험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략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들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확진자 수 그 카운팅을 그만하겠다라는 건 거의 같습니다. 그 확진자가 이제 다 걸러지지가 않고 확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뒤에 어떻게 격리가 되고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그런 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도 감당할 만큼의 검사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이제 사실 말 그대로의 위드 코로나에 이제 어찌 보면 접어드는 이제 중간 단계 코로나와 같이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제 실제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과거에 PCR 검사로는 10만 명이 나왔다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항원 검사가 도입되는 그 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한 3만 명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확진자 수 카운팅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그 유행에 대한 관리가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확진자 수는 뭐 표면적으로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역 사회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 그런 내용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정부가 좀 선택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의료 역량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의료 대응 체계가 지금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이렇게 방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든 예. 고위험군이 아니든 간에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해서 최대한 확진자 수를 빨리 찾아내는 게 이제 초점을 맞춰졌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 중에서 이제 정부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기능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에 대한 기능들은 정부에서 이제 일선 의료기관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일선 그러니까 이제 국내 그 병원에서는? 과정에서의 준비가 사실 조금 충분치가 않고 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그런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들을 보게 됐을 때에 결국은 이제 그런 지역사회에 이제 소리 없는 전파나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그런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데 일단 최소한도의 어느 정도의 방호복을 가지고 환자를 보고 어느 정도 동선 분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맞춰진 그런 의료기관들이 많아야 이런 기저에서 생기는 많은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를 맞았다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한 1, 2주 정도 오미크론이 좀 더 빨리 확산한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사실상 이제 경증 환자들의 진단은 조금 미흡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이 내놓은 그런 대응체계 전환 내용을 보면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있었고 밀접 접촉자라고 하더라도 15분 이상 대화를 안 했다면 일단 격리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그렇게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괜찮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써왔던 3T의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런 기준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서는 최소 한도의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확진자 수 유행을 감내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백신 접종을 가지고 이제 감내하면서 이제 사회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찌 보면 접점을 이제 찾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준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당장에 26일부터 접종 완료자는 격리하지 않기로 했고 비접종자는 또 이 격리 기간마저 줄이기로 했거든요. 열흘에서 7일로요. 이런 방안들은 좀 불안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를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통제 위주의 이제 정책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생기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고위험군들, 그 위중증 환자들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위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잖아요. 지금의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이제 델타 변이에서 이제 사실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수가 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또 거기에 이런저런 체계들이 좀 마련이 되면서 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지금 이제 사망률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 뭐 오미크론 0.16%, 델타가 0.8%, 5분의 1 정도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기존에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의 위중증 환자를 볼 수도 있는 역량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10,000명, 20,000명대가 아니라 10만 명대를 넘어가게 된다라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사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확진자 수 유행을 갖다가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10만 명 이상의 그런 확진자 규모까지도 생각을 해서 위중증 환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남아공에서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오미크론이 위중증 환자율이 조금 적어진다라는 방역 당국의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확산하고 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남아공의 데이터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좀 그런 비슷한 추세로 갈 것 같습니까? 큰 그림, 큰 유행의 양상은 예.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래프의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는 많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마스크 착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생각을 하고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과학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길게 봤을 때는 독감과 유사한 계절성 그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 그렇게 될 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유행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복제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그 변종, 그 또 변이가 다른, 예.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미크론 이후의 변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미크론 그 변이 대응하는 정부의 체계에 대해서 상당한 좀 우려를 표하신 것 같고 당장의 뭐 격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좀 지켜보고 국민들도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